(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달서구는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1 달서 창의 발명가족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부지로 대구시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18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도동서원을 소재로 한 창작연극 소확동자 김굉필 공연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선보입니다. 대구시설공단은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고객들을 위해 2021년 제3회 치유전시회를 9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성당 이동 경로당에서 진행된 태극기 달기 행사에 많은 어르신들이 손수 태극기를 달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어르신들의 태극기 달기 행사는 해가 갈수록 태극기 달기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국경일이 그저 평범한 휴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 지역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한다는 생각을 갖고 태극기 달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사랑은 국기 달기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달서구 지회 어르신들은 태극기 달기가 바로 나라사랑의 시작임을 알리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태극기 달기 운동은 2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경일날 맞이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날 달서구 관내에 경로당 중에서 한두 곳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태극기 달기를 하고 각 회장님들에게, 각 회원님들에게 국경일날 태극기를 달아서 대한민국에 고맙다는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는 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국경일날 집집마다 태극기 개양을 당부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많은 동참을 권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8월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배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21 달서 창의발명가족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달서구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미래 발명왕을 꿈꾸는 지역 3에서 6학년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 16가족이 참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두이노 기반 코딩을 활용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발명품 제작하기와 디자인 설계하기 2가지 미션으로 열띤 경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참여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또한 제한된 기본 재료가 제공된 상태에서 즉석 과제가 주어지고 가족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모아 직접 발명품을 만들고 결과물에 대해 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 청장상 1가족, 달서구청장상 1가족,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가족,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상 2가족, 우수 6가족에게 상장이 주어집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드론 퍼포먼스 식종 공연, 창의 발명 체험, 포토존, 케이팝 댄스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식전 부대 행사가 열려 대회 흥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오랜만에 대형 국책 사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혁신 사업 부지 선정을 위해 대구시와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충남 등 6개 광역시도가 치열한 경합을 벌린 끝에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대구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테스트 필드 국책 사업은 2029년까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연구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로봇 기업의 연구 개발과 규제 개선, 사업화 지원 등 로봇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구시와 달성군이 로봇 산업의 도시라는 또 다른 타이틀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작년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부지 선정으로 대구는 로봇 전 분야의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의 활성화와 서비스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 건립되는 대구시 신청사와 도심 융합 특구를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융합된 실환경 테스트 필드로 제공하고 서비스 로봇 실증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서비스 로봇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성과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18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 주재로 행정경제부시장, 전실국장들과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험 시설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해 현 방역 상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2주간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설별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이행력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중점관리시설 43,812개소와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컨택센터, 숙박시설 등 25,726개소, 총 69,538개소 중 최근 확진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시설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근로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시구군, 경찰,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지역 고유 문화유산인 도동소원을 소재로 한 창작연극 소학동자 김갱필 공연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선보입니다. 총 5회에 걸쳐 관객을 만나는 이번 공연은 26일 오후 3시, 27일과 28일 오후 3시와 7시에 열립니다. 창작연극 소학동자 김갱필은 다소 산만한 초등학생인 김도동이 도동소원을 찾아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소학은 모든 학문의 입문이며 기초인 동시에 인간교육의 절대적인 원리가 됨을 역설하며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칭했던 한원당 김갱필과 만나게 되고
소학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6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됩니다. 달성문화재단 서정길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의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고객들을 위해 2021년 제3회 치유 전시회를 9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대구 동구 사회적 경제협의회 소속 작가 김경아, 이옥진, 이정은, 엄혜연 작가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작품 20점이 명복공원 목련 대기실 등 3개소 공간에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지역 여성 작가 4인의 사유라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해 명복공원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유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됐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동구사회적경제문화센터는 대구 지역 여성 작가 4인의 감각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표현하고 긍정의 소통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설공단 최길령 이사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치유 전시회를 개최해 명복공원이 시민들 삶의 한 부분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역생활체육 메카로 우뚝 선 소식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은 지역의 공공, 학교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우수선수 육성까지 가능한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입니다. 달서구는 달서, 송현스포츠클럽에 이어 작년 성서스포츠클럽 지정 운영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총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세계 스포츠클럽에서는 탁구, GX, 요가, 에어로빅 등 성인 프로그램과 배드민턴, 수영, 금도 전문 선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선수 발굴 등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참여자들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고 앞으로도 전문 선수반, 청소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구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11일 성서공단에 위치한 대구 테크노파크 벤처타운에 시니어 카페, 카페수와 2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카페는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대구시 특성화 지원 사업에 달서구가 선정돼 창업했습니다. 또 달서 시니어 클럽은 기존의 단순 참여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페수와 1, 2호점의 운영 수익금은 달서구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사용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7개 수행기관 45개 사업단에서 3,966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참여 어르신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송해공원 생태연못의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송해공원 생태연못에 빅토리아 수련, 호주 수련, 열대 수련, 물무궁화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식재해 내방객과 지역민들에게 아름답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마존강 유역에서 자라는 열대성 수련인 빅토리아 수련으로 잎의 지름이 2m까지 자라며 부력이 커서 어린이 한 명이 올라가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 수련의 꽃은 7월에서 9월 중 3일간 밤에 피고 아침에 집니다. 첫날에는 아이보리색의 꽃이 진한 파인애플 향기를 내면서 피고 다음날 일찍 지고 난 후 2일째 밤에는 왕관 형태의 핑크색 꽃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새벽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특히 2일째 핀 꽃은 빅토리아 여왕의 왕관과 같다고 해 그 개화 과정을 대관식이라고도 하는데, 이처럼 여름밤의 빅토리아 연꽃 개화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행복달성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이야기입니다. 공단은 11일 지역의 문화체육시설 및 관광지의 개선점 발굴과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혁신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사회 혁신문화 장려와 대내외 이해 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감염증 극복 및 문화, 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의 집단 지성 창구로 활용됩니다. 공모 분야는 적극 행정, 업무 혁신, 지역 상생 발전, 안전문화 및 윤리, 인권 경영 분야 등으로 자유로우며 달성 군민 및 공단 시설 이용 고객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모 양식을 작성한 후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누구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와 혁신에 일조할 수 있는 비대면식 참여형 플랫폼 활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직업계 고등학교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학과로 개편하는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미래 신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장래 유망 직업, 인기 직업과 관련 있는 직업계고 7개 교의 8개 학과를 개편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학과 개편은 2020년부터 학교 및 교육청의 컨설팅과 지난달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개편된 학과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개편 현황을 보면 마이스트고인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하고 달서공고는 건축과를 인테리어 건축과로, 대구과학기술고는 전기과를 스마트 전기과로 변경하고 대중금속고는 정밀기계과와 금형기계과를 정밀기계과로 통합하는 등 직업계고 7개 교과, 교육과정 개편, 학급 규모 축소 등을 통해 고교 학점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교육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미래산업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예담학교에서 열린 가수 김태원 씨의 마스터 클래스 소식입니다. 학교는 11일 인기 록그룹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김태원 씨와 함께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구 가톨릭대학교 실용음악과 석좌 교수로 임명된 김태원 씨가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강연을 대구 예담학교에서 시작한 것은
전국 유일의 예술 위탁 학교인 대구 예담학교의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음악적 소양과 입시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록그룹 부활을 35년 동안 이끌 수 있었던 리더로서의 자세, 부활의 모든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음악가로서의 순수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또 기타, 베이스, 드럼 전공 학생들의 실연을 보고 각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적석해서 피드백하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접 지도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대구 예담학교는 예술 전공 학생들을 위한 전공별 각종 특강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예술적 소양과 전공 능력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교장은 입시 준비로 바쁜 학생들이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신당동의 김영김씨 모함제와 오정동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장 달서구 성서에 장착한 백촌선생 후손 제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함제는 김영김씨 계암공파 문중 제실로 성서 주산 와룡산 남쪽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동편 담장과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울산 반구를 떠나 이곳 성서 신당동의 틀을 잡은 김영김씨 입향조 신당 김영호와 그의 아들 계암 김응수를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세운 제실로 모함제라는 이름은 계암공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규모나 건축 양식으로 보면 제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원에 가깝습니다. 외산문, 동제, 서제, 강당, 내산문 등 서원 건축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 겹쳐마 팔각지붕 건물로 전면으로 1칸, 퇴간을 두고 있고 동서제는 정면 3칸, 측면 2칸, 호처마 맞배 지붕으로 3칸 모두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으로 1칸 퇴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강당 뒤편에는 별도로 조성된 담장 안에 단층을 입힌 사당이 있고 내산문은 소슬산문 형식을 취했으며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겹쳐마 맞배 지붕에 풍판을 달고 전면으로 1칸 퇴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모함제는 향사 및 문중종회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건물에 당호나 제호는 아직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당동이 있기 전 이 지역에는 5그루 정자나무가 있는 동네란 뜻의 오정이라 불리는 자연불악이 있었습니다. 임난 때 이곳의 틀을 잡은 김영김씨에 의해 처음 마을이 개척되었다고 하며 이후 경주 이씨, 수성 나씨, 군이 방씨 등이 틀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마을 입구나 마을 쉼터가 됨직한 동, 서, 남북, 중앙 5방위에 정자나무 5그루를 심은 것이 오정동의 유래가 됐습니다. 오정은 큰 강인 낙동강을 끼고 있다 보니 여름철 큰 물이 들면 물에 잠기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약 260년 전 이 마을 출신 김학소라는 인물이 보리석섬, 벼석섬, 목화 25건을 기금으로 출연해 마을 앞으로 약 500m에 이르는 볼을 쌓은 후 오정은 고질적인 수해를 피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새로 쌓은 둑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신당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한편 와룡공원 내에 있는 팽나무 보호수는 1994년 택지 조성 때 인근에 있던 나무를 지금 자리로 옮겨온 것으로 옛 오정자나무 2세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3일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력 등 특이 민원 사항을 가정한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모의 훈련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비상 상황 발생 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달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로 실시해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 호출에 따라 경찰 간의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특이 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제 상황 훈련으로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달성군은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과 9개 읍면 민원실에 달성경찰서 상황실과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 운영 중이며 매년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공무원과 국민이 안심하고 민원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하빈면 대평리에 있는 폐교된 대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하반기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 신청 자격은 달성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생활문화 관련 동호회 또는 단체이며 성인 5인 이상인 경우 아동도 동호회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관 가능 장소는 행사 및 연습 공간인 다목적실과 미술 공예 등의 활동 공간인 공작실, 주요 연습 공간인 동아리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 음량 장비 및 직기들이 구비돼 있습니다. 하반기 대관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대관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비대면 출산준비교실을 4회 과정으로 9월과 10월 중에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준비교실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교육으로 4기는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며 5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합니다. 교육은 기수별 총 4회 실시하며 인원은 80명으로 임산부를 포함한 남편과 가족입니다. 교육 내용은 출산 과정 및 모유 수유, 태교 동화, 신생아 용품 만들기 등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입니다. 대상자는 9월 3일까지 달서구청 건강증진과로 전화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건강한 아이 출생과 행복한 가정을 통해 달서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및 육아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7일 다모와 SKM으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달라며 비말 차단 마스크 74,000장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다모와 SKM 김종민 대표가 참석했으며 후원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모와 SKM 대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방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먼저 돌보려는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